2025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신감일 겁니다. 믿었던 가격표의 배신,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브랜드의 추락. 여러분, 최근에 돈 쓰기 무섭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 때는 일종의 합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의 만족감은 주겠지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최근 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네 미용실의 계산대 앞입니다. 아니, 염색 한 번 하는데 이 가격이라고? 영수증을 받아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숫자에 당황하고 결국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백화점 가전 매장입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혼수 1순위였던 그 브랜드, 다이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삼성이나 LG 사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거대한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동네 미용실에는 왜 손님이 사라지고 쥐새끼 한 마리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지, 그리고 철옹성 같았던 다이슨 제국은 어째서 한국 시장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섬뜩한 진실, 프리미엄의 배신과 소비자의 반격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동네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미용실 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분명 커트랑 염색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마주한 숫자에 턱이 빠질 뻔한 경험, 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롭고도 무서운 수치가 나옵니다. 작년 미용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이 1.7%였으니까 다른 물건값 오르는 속도보다 미용실 요금이 2배 이상 미친 듯이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업계 전체에 뭔가 구조적인 가격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추가 요금, 일명 옵션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기분 전환하러 미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다가와서 속삭임입니다. 어머, 고객님, 모발이 너무 상하셨네. 영양 좀 넣으셔야겠어요. 기장이 어깨 넘으시니까 기장 추가 들어가고요. 이 컬러 나오려면 탈색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보면 커트하러 갔다가 클리닉에, 앰플에, 기장 추가까지 덕지덕지부터 십수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심지어 머리 감겨주고 약 발라주는 건 스태프분들이 다 했는데 가격은 제일 비싼 원장님 직급으로 청구됩니다. 이 순간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박힙니다. 미용실은 실내의 공간이 아니라 눈뜨고 코 베이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미용실 원장님들의 비명도 들어봐야 합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염색약, 파마약, 재료비는 다 올랐고 월세에 전기세, 인건비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춘천의 한 미용실 원장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폐업을 고민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의 생존 투쟁과 투명하지 않은 낡은 관행이 뒤엉킨 비극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지옥 같은 불경기 속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한 건 파업이 아니라 독립이었습니다. 바로 셀프 미용의 폭발적인 유행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아끼려고 앞머리 집에서 자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반란입니다. 다이소에 가보셨나요? 미용 코너에 가면 셀프 염색약, 파마약, 커트 도구까지 무려 30종이 넘는 제품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단돈 5,000원짜리 다운펌약은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5,000원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미용실 가면 몇만 원 줘야 하는 걸 집에서 5,000원에 해결했는데 결과물이 꽤 괜찮거든요. 여기에 유튜브라는 최고의 선생님까지 있습니다. 셀프 레이어드 컷 영상 하나가 조회수 1000만 뷰를 찍는 세상입니다. 과거 미용실이 독점했던 좋은 약과 기술이
이제는 다이소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내가 해도 되네? 그동안 내가 낸 그 비싼 돈은 뭐였지? 이 깨달음은 동네 미용실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2025년 올해 미용실 폐업 건수는 13,0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10,000명당 미용실이 21개나 되는 미국보다 10배나 치열한 치킨 게임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이탈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커트 6,000원짜리 초저가 박리담에세 미용실, 아니면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힐링을 파는 초고가 1인 예약제 미용실,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한 서비스로 투명하지 않은 요금을 받는 평범한 동네 미용실은 지금 멸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신감의 역습은 비단 골목 상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선을 조금 더 화려한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때 가전제품계의 에르메스,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던 브랜드, 바로 다이슨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슨 청소기나 에어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청소기를 샀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 좀 사는 사람이야, 나 트렌드를 아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었죠. 100만 원이 넘는 청소기, 70만 원짜리 드라이기, 비쌌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기 위한 5127번의 실패라는 스토리텔링은 공학을 넘어 종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다이슨 제국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한국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다이슨의 점유율은 한때 90%에 육박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10% 수준으로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이슨이 못해서? 아닙니다. 다이슨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경쟁자들의 진화입니다. 다이슨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흡입력을 가졌어, 엔지니어링의 승리야 라고 외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삼성과 LG는 조용히 소비자의 불편함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써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먼지통 비울 때 그 풀풀 날리는 먼지 얼마나 찝찝합니까? 삼성과 LG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청소기를 꽂기만 하면 알아서 먼지를 비워주는 청정 스테이션, 올인원 타워.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주거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물걸레 키트, 한국인의 인테리어 취향을 저격한 비스포크와 오브제 디자인까지. 삼성과 LG스는 청소기는 기계가 아니라 가구다 라고 정의하며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반면 다이슨은 여전히 묵직하고 기계적이고 투박한 디자인을 고집했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다이슨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비싼 기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점유율 하락보다 더 뼈아픈 건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다이슨 몰락의 결정타는 경쟁사가 아니라 다이슨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최악의 AS입니다. 100만원짜리 청소기를 샀는데 몇 달 만에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AS 센터에 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답니다. 한 달, 두 달, 심지어 5개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고객님, 수리가 안 되니 니퍼 제품을 받으시거나 돈을 더 내고 새 제품을 사세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수리해달라고 맡겼더니 물건을 새로 사라는 강매라니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불만 사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70만원짜리 드라이기가 고장나서 보냈는데 몇 달 동안 연락 두절이 되질 않나, 보증기간인데도 유상 수리를 강요하질 않나.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이냐? 비싼 쓰레기를 샀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조차 다이슨 청소기를 추천 제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내 고장률이 가장 높다. 10점 만점에 내구성 점수가 단 2점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은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품질에 대한 보증 수표여야 하는데 다이슨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여기에 샤크 같은 가성비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이슨 에어랩 너무 비싸죠? 우리는 절반 가격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드립니다. 소비자들은 영리합니다. 굳이 70만 원을 주고 AC도 엉망인 다이슨을 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다이슨의 오만함은 전기차 프로젝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테슬라도 별거 아니다.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며 무려 4조 원을 쏟아부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적어도 2억 5천만 원은 받아야 본전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자신들의 기술력만 믿고 시장성, 대량 생산의 현실, 소비자의 지갑 사정은 깡그리 무시한 상아탑의 비극이었죠. 결국 다이슨 코리아의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30% 넘게 곤두박질 쳤고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하락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가르치려 들고 소비자의 불편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술만 자랑하던 오만한 제국에 대해 소비자들이 내린 엄중한 심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동네 미용실의 몰락과 다이슨의 추락.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 소비의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은 똑똑해졌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 이름만 보고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이소 염색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삼성이 청정 스테이션이 다이슨을 밀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소비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가치와 해결책을 줬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이 살아남으려면 추가 요금이라는 꼼수 대신 투명한 가격과 대체 불가능한 퍼스널 케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이슨이 다시 왕자를 찾으려면 콧대 높은 엔지니어링 자부심을 내려놓고 고장난 청소기를 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고객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내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지갑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깐깐하게 열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존중하고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만이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브랜드의 이름값에 속아 혹은 익숙함에 속아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이야기에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